첫 번째 키워드는 평균 실종입니다. 평균 실종. 더 이상 어중간한 거는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됐다. 초양극화의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항상 평균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종 모양의 그래프가 만들어졌었잖아요. 표준 그래서 정규 분포. 네, 표준 정규 분포. 양 끝단은 굉장히 적은 수로의 분포가 돼 있고 중간으로 갈수록 값이 높은 그런 종 모양의 그래프였는데 지금은 평균을 구하려고 해도 평균이 구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프가 대부분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양 극단에 있는 그래프, 하나는 양극화. 평균이 없어요. 그냥 막 여기저기 막 지그재그로 산발되어 있는 그래프. 네. N극화. 네, 그리고 어떤 한쪽으로 완전히 쏠린 그런 그래프들. 단극화. 네, 그렇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축의금 얼마예요? 라고 묻는 거. 그러니까 아니면 요즘 평균 수입은 얼마예요? 묻는 게 좀 의미가 없어졌다. 그리고 기업은 우리 평균적으로 좀 많은 대상을 확보하려면은 평균 값이 얼마죠? 라고 묻는 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세 가지 그 각각의 그 현상에 따른 그런 사례들을 조금 얘기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서요. 일단 뭐 양극화는 너무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책에서 나온 사례로는 어느 가정에서는 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밀키트를 주로 사 먹는다. 근데 또 한편에서는 몇만 원짜리 빙수를 먹기 위해서 줄을 서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좀 흔하게 다뤄지고 있고 한쪽에서는 명품 소비가 여전히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느 쪽에서는 허리띠 졸라매고 영원 챌린지 이런 것들을 하는 모습도 다뤄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경제적인 좀 현상, 경제적인 양극화가 조금 더 극심해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백화점 소비가 늘거나 아니면 다이소 소비가 늘거나 약간 중간에서 파는 것들은 애매한 브랜드들 있잖아요. 중저가 뭐 이런 네, 브랜드들은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끼고 절대 쓰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아낀 것들을 그래도 나는 좀 보상 좀 하고 싶어. 그래 나도 좀 위로 좀 받고 싶어. 나에게 선물 주고 싶어. 이런 건 스몰 럭셔리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뭐 핸드크림 같은 거 정말 고급 향 나는 걸 쓴다거나 네. 그런 정도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지금 중간 정도의 카테고리에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거 조금 다르게 좀 생각해 봐야겠다. 전략 좀 짜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투자에서도 극단의 위험과 극단의 안정을 같이 추구하는 바벨 전략이라는 것도 되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그래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스피라는 것도 결국 평균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에 투자할 바에는 나는 극단의 안정과 극단의 위험을 추구하겠다. 같이 추구하면 그래도 어디 중간에 가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도 되게 재밌고 뭐 숏폼과 롱폼 이런 식으로 저희는 어쩌면 대표적인 롱폼 컨텐츠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짧은 것과 긴 것도 같이 또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양극화 사례들이었고 이제 또 N극화랑 또 단극화 사례들도 또 있는데 N극화 같은 경우는 이제 점점 서비스들이 개인의 취향에 맞춘 그런 커스터마이징된 그런 서비스들을 점점 더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또 사람들이 또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더 이상 나는 평균을 원하지 않아. 나한테 최적화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달라. 이런 니드가 점점 커지고 있고 실제로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단극화는 이거는 뭐 승자 독식이 점점 심해진다. 예를 들면 우리 플랫폼 경쟁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내 같은 경우는 검색 시장을 네이버가 거의 점령하다시피 했고, 근데 세계 시장으로 보면 구글이 뭐 거의 다 점령하고 있고, 그리고 영상 콘텐츠, 영상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튜브, 긴 거는 유튜브, 뭐 짧은 거는 뭐 그 틱톡 이 정도, 그 정도만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어중간한 건 다 죽고 1위, 2위 이 정도만 좀 살아남는 그런 시대. 그러니까 점점 더 독점이 심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 실종이라는 이 키워드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평범하면 죽는다. 애매한 것도 죽는다. 그러니까 조금 그 불황의 시대이기 때문에 키워드들이 다 좀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당한 가격과 맛, 뭐
쉬운 주차 여러분을 모십니다. 이런 거 가지고 되지가 않고 정말 뭐 경기도 최대 뭐 감성 카페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정말 대단한 소구점이 있지 않으면 좀 살아남기 힘들어진 세상이 됐다. 근데 그 와중에도 잘 되는 것은 엄청나게 잘 될 것이다 라고 네. 예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잘 되는 건 더 잘 되고 안 되는 건 정말 안 되고 그런 게 좀 심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저희가 예전에 평균의 종말이라는 책을 다룬 적이 있잖아요. 이제 정말 평균이라는 것은 없어진다. 그래서 난 평범한 게 꿈이야 그러면 도대체 알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평범한 4인 가족이 돼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네. 지금은 평범하지 않다. 네. 예,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결혼도 힘든데 무슨 평범을 따지고 네. 있어 어디서. 네, 그런 시대다. 어쨌든. 자, 두 번째는 이제 오피스 빅뱅입니다. 네, 퇴사가 정말 많아지고 있다. 재택근무 한창 하다가 이제 안 돼. 재택근무 그만해. 들어와 그랬더니 나 그럼 나갈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제 친구들도 직장생활 대기업에서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는데 오랜만에 연락해보면 요즘 뭐해? 그러면 나 요즘 나왔어. 그래서 프리랜서 해. 뭐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랬더니 뭐 그냥 주변에서 일 주고 뭐 자기가 프로젝트 따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직장에 좀 얽매이는 거를 좀 싫어하는 느낌?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라는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직장 들어갔을 때 그래도 1년은 버텨야 된다. 그래도 3년은 버텨야 된다. 안 그러면 너는 되게 무슨 박쥐처럼 여기저기 다니는 뭔가 사회 부적응자로 너는 찍힐 것이다. 맞아요. 이력서에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네. 근데 이제는 이직은 능력이라는 인식을 그런 갖고 사회적 있어요.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너 한 5년 일하고 10년 일했을 때 와 완전 고인물, 완전 저 회사의 지방령 뭐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나쁜 인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되려. 네, 그래서 여기 네카라 쿠베당토, 네카라 쿠베낭토. 네, 네카라 쿠베당토가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민, 당근, 토스. 네. 이 7개 회사를 계속 이제 이직을 하다가 없으면 창업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정도 회사에 들어갈 스펙이면 굉장한 스펙의 사람이겠죠. 네. 근데 이분들도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 높은 연봉을 받아도 계속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잠깐 얘기했을 때 왜 이렇게 그만둘까?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좀 작아서 그런 게 아닐까? 아니 그렇지 않대. 요즘에는 정말 큰 회사나 공기업도 그 철밥통이라고 불리고 우리가 모두가 원했던 그 공무원의 길도 그냥 그만둔다는 거예요. 네. 왜 그만두냐면 조직이 너무 안 맞는 거죠. 그런 조직 생활이. 되게 폐쇄적이고 또 너무 꼰대들 정말 생각이 안 통해서 정말 살 수가 없네. 내가 그만둘 수밖에 없겠어. 하고 그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그만둔다는 거죠. 이거는 빠숑님이 제일 많이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네. 또 나가고 다시 채용하고를 반복하다 보니까 확실히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했을 때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들을 느낄 수 있고 네. 이게 정말 트렌드라고 최근에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키워드로 달았던 평균 실종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평균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취직하려고 했을 때는 중간만 해라. 아까 말씀하신 노사가 네. 말씀하신 대로 4인 가족에 그러니까 네네네.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을 하고 애는 2명 정도 낳아서 중형자 사고. 그렇게 사는 것들이 일반적인 평균이었었는데 네. 지금 일단 그 평균이 깨진 지가 오래됐고 최근에는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지금 모든 패턴들이 1인 가구들의 위주로 아마 좀 이 트렌드들이 바뀌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지금 오피스 빅뱅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연봉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이분들은 자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가 여기서 얼마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자기 개발할 수 있고 자기 스펙을 쌓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가 아마 그 회사에 있는지가 결정되는 것들이고 뭔가 자기한테 뭔가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는 순간 바로 떠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기서도 아까 평균의 실종과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이 돼 있다는 게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선택할 수 있는데 이게 자기가 자발적으로 오피스 빅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피스병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여기저기 떠밀려 다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것들도 뭐 양극화 반대 입장에서의 또 오피스 빅방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 정사원이 되고 싶은데 못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이 되는 것들이고 정사원이 돼서 평생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일종의 양극화 또 편견의 실종과 연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좀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인재를 잡아야 하는가 그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연봉이라는 건 좀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근데 내가 연봉을 정말 많이 준다고 해서 내가 회사를 계속 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복지를 얼마나 해주느냐가 굉장히 큰 이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계속 혼자 살 건데 뭐 자녀를 위한 뭐 어떤 복지 뭐 이런 것들 필요하냐? 나는 사실 개 한 마리 키우면서 살 거다. 그러면 개를 위한 복지. 사실 개 키우는데도 병원 가고 이러면 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얼마나 핀셋화된 그 각각의 그 고유한 상황에 맞는 복지를 해줄 수 있느냐. 그런 것들도 회사가 인재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고요. 네. 제가 책에서 본 일례 중에 룰루레몬의 사례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회사 복지의 미래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 네. 룰루레몬에 들어가면은 저는 사실 나중에 기업을 세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사람도 그래 우리 회사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일해 나중에 밀어줄게 아니면 당신이 나중에 어떤 회사를 세우면 룰루레몬의 앰버서더가 돼서 계속해서 알려줄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키워주는 것까지 역할까지 한다고 해요. 그래서 임원이 되고 싶은 사람만 키우네 우리는 그렇게 다친 게 아니라 사실 젊은이들은 이 회사의 뼈를 묻을 생각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회사를 통해서 좀 성장하고 싶고 또 이 주변의 사람들을 좀 관계를 만들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훨씬 더 활용해서 회사가 좀 나아갈 수 있다면 좋은 인재들을 계속해서 좀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회사 직원들한테 그렇게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 여기서 어차피 많이 다녀봤자 3년 전후가 될 텐데 너 여기서 네 실적하고 네 스펙 만들어서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네 콘텐츠 만들어서 나가라고 제가 일단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또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요 비슷한 사례들을 제가 최근에 겪은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제 한 살 적은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런 조그만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잘 됐어요. 잘 네. 돼가지고 사옥을 샀어. 사옥을 사서 사옥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직원들이. 네. 근데 그 젊은 직원들이거든요 개발업자들이니까 그 사옥에서 일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아세요? 사옥을 팔았어. 다시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패스트 파이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직원들은 그런 업무 환경이 필요한 거야. 사옥이 아니라 좀 사옥은 그 오너만 좋은 거지 네, 직원들한테는 어떤 복지도 제공하지 않아요. 아까 노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시설적인 복지도 있고 서비스도 복지가 있고 그 안에 누가 근무하는지도 중요할 텐데 우리 회사 말고 다른 회사들하고도 좀 교류도 해보고 싶고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그런 또 세미나도 해보고 싶고 뭐 그런 것들일 텐데 사옥에 들어가는 순간 갇혀버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되게 좀 거부하는 젊은 층대 세대들도 아마 이런 오피스 빗방의 하나의 현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 들기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챕터는 되게 기업의 대표님들 또는 뭐 관리자급들 이런 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 분들이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 넘어가죠. 세 번째는 체리 슈머입니다. 체리 슈머.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 잠깐 좀 말씀드렸는데 예전에도 뭐 되게 짠 테크니 뭐 그런 얘기들은 좀 많이 있었어요. 좀 불황일수록 그런 좀 소비를 적게 하고 스마트한 소비를 하려고 하고 그런 니즈들이 계속 커져왔는데 그거를 좀 더 넘어서서 좀 더 알뜰한 소비 전략 그래서 그런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 그런 분들을 이제 체리 슈머라고 우리는 명명하겠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필요한 만큼은 사겠다. 내가 필요한 것만 딱 사겠다. 되게 소량을 또는 다 같이 모여서 사겠다.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좀 가끔 가다 이렇게 쇼핑하러 가다 보면 이제는 좀 대량 판매하는 것들 사기가 되게 부담스러워요. 뭐 이렇게 많이 팔아 이거? 이거 좀 쪼개 팔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났다. 네. 더 이상 대용량은 원하지 않는다. 네. 네. 그래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도 그런 소포장 제품들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네. 돼지고기도 200g만 판다거나 네. 정말
딱 깻잎도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양으로 판다거나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매일 소비하는 그런 야채들이나 그런 것들도 소분할수록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저도 편의점 가서 보고서 되게 놀랬던 게 양배추 있잖아요. 예전엔 4분의 1 토막까진 봤어. 이제 6분의 1 토막도 나와요. 6분의 1 토막. 그래서 네. 정말 한 끼 딱 먹을 양만큼 팔더라고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리고 소스 같은 것들 보면 좀 대단하더라. 이거는 한 끼도 안 될 것 같아. 20g? 그러니까 이게 짜면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손가락 한 마디도 안 나오는 만큼의 그런 양을 소분해서 파는데 그게 은근히 잘 팔린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 그런 샘플 시장도 굉장히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샘플을 좀 싸고 막 나눠주는 그런 비매품이 아니라 판매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간 쓸 화장품 혹은 맞아요. 향수 네. 이런 것들을 감성 있고 또 쓰레기가 환경에 안 좋게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감성까지 그런 환경까지 생각해서 만들면 이 시장도 굉장히 괜찮겠다.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좀 팔 게 많아진 것 같은. 옛날엔 샘플은 그냥 이거 그냥 비용 처리되는 거였잖아요. 네. 써보시고 상품을 사세요 했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아예 판매할 수 있게 됐으니까 판매 채널이 좀 더 늘어나는 효과도 있진 않나.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재고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쪼개놨는데 다 안 팔리면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서 기존의 판매 데이터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것들이 좀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시장이 됐던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인터넷 발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고 책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요새 그 뭡니까 렌트카 렌트카도 쓴 만큼 쓰잖아요. 예전에는 막 하루 통으로 빌려야 되고 그랬었던 것들인데 그렇죠. 요즘은 소카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시간 단위로 계산을 해버리게 되니까 그리고 기름도 내가 안 채워도 되고 쓴 만큼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뭐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게 다 데이터베이스화가 되고 인터넷으로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가능한 것들이어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블랙 컨슈머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니즈랑 그렇게 공급자들의 그런 또 공급 능력들이 만나서 생긴 좀 새로운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여기 보고 좀 아이디어를 좀 떠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좀 어떤 사람들인지는 몰라도 불특정 다수하고 어떤 제품을 같이 사는 거예요. 사는데 계산을 그 특정 어떤 앱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플랫폼에서 딱 계산도 딱 나눠서 해줘. 내가 어떤 산 거만큼.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각자가 가져가는 건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서비스가 나오면 좋을 것 같다. 그 당근에서 한다고 그래서 해서. 봤더니 당근에서 같이 사장가 같이 사용가 네. 그런 게 서비스를 이미 런칭을 했다라고 네,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더 필요해질 것 같고 당근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잘한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들 그냥 동네에서 만나서 그냥 여기서 구매해갖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나눠갖고 가면 되니까. 난 만나기 싫어. 만나기 싫으니까. 그런 거 어쩔 수 없고 이제 그런 그렇지 니즈가 않아요?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비대면 나눠 갖기 뭐 이런 거 있으면 될 것 같아. 나 그렇게 만나기 되면 더 싫거든. 좋겠죠. 네. 그러면서 무슨 스몰 토크 하기 싫거든. 뭔가 음. 사과 좋아하시네요. 이러면서 막 이런 말 하기 어. 싫거든. 그치.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앱이나 어떤 서비스, 더 소분된 상품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반반 전략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렇게 좀 나눠서 사는 거, 이게 배달 공구의 예시가 나오는데 배달비가 워낙 비싸지니까 아파트 내에서 지금 딱 출출할 시간에 짜장면 집에 지금 시키려고 한다 중국집에 메뉴들 불러서 한 명에 시키자, 한 번에 시키자 해서 우르르 막 405호, 805호 뭐 다 온 거죠. 동별로, 동 단위로 단톡방을 파놔야 돼. 네, 그런 것도 되게 어쩌면 또 이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말랑 전략도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OTT를 여러 개 지금 가입돼 있는 상태인데 네. 좀 안 보거나 혹은 뭐 가족과 보고 있어서 좀 끊을 수 없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때 한 주 쉬어가기 뭐 한 달 쉬어가기 이런 버튼이 있으면 참 좋겠다. 사실 내가 이걸 아예 안 볼 건 아니고 지금은 좀 바빠서 좀 쉬고 싶어. 근데 구독을 또 취소하면 좀 다시 하기도 또 번거롭고 막 이런데 와인이나 이런 주류 같은 것도 왜 계속 받아 먹는 그런 구독 상품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데 커피도 구독하시는 분도 많고 그랬을 때 커피가 좀 이번에 좀 남았네. 여행을 많이 다녀오느라. 그러면 다음 달
이번 달 쉬고 다음 달에 받는 걸로 그런 식으로 좀 쉬어가기 버튼이 있으면 네.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예전에 정말 취소 버튼 숨겨놨었잖아요. 그쵸. 아니면 전화해야 되거나 아니면 메일 보내야지 되고 번거롭게 만들었었는데 네. 지금은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이고 싶어 하는 소비자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좀 속이고 숨기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필요한 게 애들 학원이에요. 애들 학원 쉬어가기. 맞아요. 특히 주말에 학원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주말에 스케줄이 생길 때마다 전화했고 선생님 죄송한데 이번 주 못 가게 됐습니다. 이런 게 너무 사실 한두 번이지 불편해요. 솔직히. 저도 불편하고 아마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밀어주는 게 사실은 본인들한테는 손해가 될 수 있어서 좀 큰 꺼려질 손해죠. 수 있는데 큰 손해죠. 근데 그렇게 제도적으로 아예 그냥 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학원에서도. 그런 경우라면 굳이 전화하지 않아도 뭐 앱 같은 게 있어서 2주는 쉬어갑니다. 요즘 PT 같은 건 그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개인 트레이닝 받고 그런 건 되게 잘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학원들에서도 어떤 앱이 있어서 내가 그냥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전화하지 않아도 앱에서 그냥 이날은 쉬어간다 이렇게 체크하면 그냥 수업 없이 다음 주를 미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최근에 주말에 놀러 다니면서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대체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애를 갑자기 구해서 다른 애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문제가 뭐냐면 체리슈머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이득을 보고 싶은 거예요. 학원 쪽에선 사실 내가 선생님한테 월급을 똑같이 줘야 되는데 내가 나올 때만 돈을 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도 소비자 역시도 조금 공정해야 하고 왜냐하면 나눠서 되지 않는 법적으로 나눠서 되지 않는 것들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 앱을 개발하려고 한다거나 네. 그런 것 자체가 조금 블랙 컨슈머로 갈 그런 여지는 있죠. 여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그런 거- 말했지만 누누이 저는 그 블랙 컨슈머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학원에 한해서 네. 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좀 그 경계선을 잘 잡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자기 업체 입장에서도 내가 제살갑게 하면서 계속 손해보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으니까 그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식으로 재면 좋겠다라는 거고 근데 소비자의 니즈는 사실 명확해요. 나는 내가 손해보긴 싫고 맞아요. 내가 쉬고 싶을 땐 쉬고 싶고 대신 이어서도 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잘 좀 판단하셔서 어떻게 하면 좀 적정선을 찾을 수 있을지 좀 고민을 해야 되죠.